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 한 그릇은 정말 꿀맛이죠.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해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는 콩으로 만든 콩국수는 분명 훌륭한 여름 보양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콩국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왜 피해야 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하게 콩국수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 충분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건강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소화 불량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한 조합, 위장 부담의 원인. 콩국수의 주재료인 콩은 앞서 말씀드렸듯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콩 단백질은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소화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과 결합했을 때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지방 함량이 극도로 높은 육류나 튀김류입니다. 콩국수 자체도 콩의 식물성 지방질 불포화지방산 위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겹살, 갈비, 돈가스, 치킨 또는 베이컨처럼 동물성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위와 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소화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인데 콩 단백질의 소화 부담에 더해 과도한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불균형해지고 소화 효소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특히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지방 소화를 더욱 더디게 만들어 더부룩함,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심각한 소화 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위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고지방 음식과의 조합은 위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효소 억제 성분이 있는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이나 밤처럼 탄닌 성분이 풍부한 과일 및 견과류입니다. 탄닌은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여 탄닌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복합체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단백질의 분해를 어렵게 만들어 콩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영양소 섭취 효율을 낮추게 되죠. 또한 탄닌은 철분과도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한 분이라면 콩국수를 먹을 때 감이나 밤은 물론 탄닌 함량이 높은 차 예를 들어 홍차, 녹차도 함께 마시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콩국수 섭취 후 1시간,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합, 미네랄과 비타민해죠. 특정 음식들은 콩의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생성하여 건강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네랄 결핍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금치입니다. 언뜻 보면 시금치와 콩국수의 조합이 매우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K,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콩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옥살산은 이 칼슘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국수와 시금치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금치를 꼭 먹어야 한다면 데치는 과정을 통해 옥살산 함량을 줄인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콩국수와의 직접적인 동시 섭취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 B군 특히 B1, B2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인데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타민 B1이 소모되어 피로감을 유발하고 콩 단백질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합니다. 또한 정제된 설탕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콩국수에 부족한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 면을 넣어 먹지만 흰밀가루로 만든 면과 설탕의 조합은 영양 균형을 크게 깨뜨리고 콩국수의 본래 건강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 예를 들어 스테비아, 에리스리톨을 소량 사용하거나 콩 자체의 고소한 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통밀면이나 메밀면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찬성질 음식과의 조합으로 인한 탈 문제, 위장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 콩국수는 기본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이는 더운 여름철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더하면 위장 기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으며 특정 체질 예를 들어 소음인 수족냉증에는 심각한 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찬 성질의 과일을 콩국수와 바로 이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콩국수 자체가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찬 성질을 가진 여름 과일까지 함께 먹으면 위장이 급격히 차가워져 소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고 소화 불량을 넘어 복통, 설사, 오한 등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콩국수를 먹었다면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찬 과일은 최소 1시간, 2시간 후에 섭취하여 위장이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치게 차가운 음료나 빙수와의 조합입니다. 콩국수와 함께 시원한 탄산음료나 얼음이 가득한 빙수를 바로 이어서 먹는 것은 위장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일으켜 큰 부담을 줍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위장 점막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소화 불량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체온이 과도하게 낮아져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것을 찾게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를 돕는 데 훨씬 좋습니다. 콩국수, 건강하게 즐기는 현명한 방법과 보관 팁. 그렇다면 콩국수의 풍부한 영양과 시원함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된 피해야 할 조합들을 명심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팁을 활용해 보세요. 염분은 최소화하고 천연 재료로 간 맞추기, 소금 대신 볶은깨, 잣, 통아몬드, 땅콩 등을 갈아 넣어 콩물의 고소한 맛과 영양을 극대화하세요. 김치를 곁들일 때는 나트륨 함량을 고려하여 적당량만 섭취하고 너무 짜지 않게 담근 김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고명 활용으로 영양 균형 맞추기, 오이, 채 썬 당근,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그리고 데친 버섯 등을 고명으로 올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추가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를 더해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콩의 항산화 효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면 선택의 지혜, 흰 밀가루 소면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통밀면, 메밀면, 곤약면 등을 활용하여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면 대신 두부면이나 아예 면 없이 콩물 자체만 마시는 것도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입니다. 신선도와 위생 철저, 콩국수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여름철 상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따라서 콩을 불리고 삶는 과정부터 콩물을 만들고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만들고 나면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남은 콩물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 후 2에서 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거나 거품이 생겼다면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섭취 온도 조절, 너무 얼음처럼 차갑게 먹기보다는 적당히 시원한 온도로 먹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얼음을 넣을 때는 식용 얼음을 사용하고 양을 조절하여 급격한 체온 변화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로 만들기, 콩국수 단독으로만 먹기보다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곁들여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외에도 오이소박이나 열무김치 등 계절 채소로 만든 반찬을 적절히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콩국수는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훌륭한 보양식이자 영양 만점 식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콩 하나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능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지만 오늘 알아본 것처럼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반감되거나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콩국수를 더욱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올여름 시원하고 맛있는 콩국수로 건강과 활력을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건강한 콩국수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